네, 8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8월 14일, 오늘까지 반기 보고서 모두 이제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물론 회계법인이 조금 기업마다 상이하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오늘이 마감일이 맞는데요. 여기에서 상패주의보 또다시 좀 발령이 됐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이들 종목들, 물론 뭐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코스닥 종목들 주의보가 내려졌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대상 요건에 좀 부합하는지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장 폐지 되는 주식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500억짜리, 1000억짜리 밑에 있는 기업 안 하면 돼요. 그럼 많이 걸러져요. 아, 좀 심플한 답을 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네. 주식 초보자분들뿐만 아니라 주식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식 분위기 풀리다 보면은 이제 한번 내가 기업 발굴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재무제표 좀 따지고 좀 펀더멘탈 좀 괜찮은 거 같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뒤통수 당해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보통 이제 자문사 쪽 굴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그쪽은 안 건드려요. 이런 건 작전주 쪽 건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 여의도 쪽하고 강남 그쪽 사람들이 주로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작전으로 분류가 돼서 시가총액 적은 기업들은 최소한 1000억이 넘어가야 거래량 좀 체크하고 그래야지 실적이 나오더라도 한번 믿겠구나. 그래서 자금 실제로 유입되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리 물건 팔아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일명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세력이 붙을 경우에는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초보자분들은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그냥 하지 마세요. 괜히 결국. 호되게 당하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도 시가총액 튼튼한 기업도 얼마나 많은데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기업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출발인 거고. 그래도 어쨌거나 네.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상장 폐지 요건이 어떤 기업이냐? 일단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허위로. 회계 조작한 거죠. 예를 예. 들면. 그러면은 상장 폐지 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때려요. 거래소에서. 코스닥. 앞으로 1년 동안 너 이 문제 해결해. 너 루머 돌고 있는데 이거 아닌지 확인해서 보여줘. 그 다음에 니들 계속 적자 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지 자본 잠식 상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가 네. 너한테 1년 동안 시간 줄게. 1년 동안 해결 못하면 너 상장 폐지야. 이거. 그 다음 전체 발행한 주식수가 있으면 전체 발행한 주식수의 1%도 거래가 안 돼? 너 경고야. 1년 동안 이거 해결 못해? 그럼 너 상장 폐지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되기 전에는 경고를 때립니다. 이게 관리 종목이 되는 거고요. 네. 관리 종목을 지정이 된 상태에서 1년 이내 해결을 못하면은 상장 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여기서 관리 종목을 봐야 되겠네요. 예외 조항이 주식에서. 있어요. 예외 조항. 네. 예외 조항. 어떤 거?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나 기술력은 있는데 지금 당장 돈 못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2, 3년을 봤을 때는 정부도 육성해야 될 것 딱 봐두니까. 야, 이거 기술력은 있는데 초반에 돈 있게 사업하는 데 없잖아요. 기술력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기술 특례로 해가지고 예외 조항을 좀 줍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네. 공시를 거짓말했던. 그러니까 문제 일으켰던 기업들, 주요 산업군이 막 휘둘리는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상장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경고회를 때려요. 일정 기간 이내에 이걸 해결해. 해결 못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종목 제외시키면 돼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게 많으면 되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하시는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은 안 하는 게 훨씬 오래 살아요. 투자에 있어서 거의 뭐 전체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 진짜 하려면은 네. 자문사 끼고 하든지. 그래야지 살아남고요. 그러면 지금 이 관리 종목들 이야기를 지금 대상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을 혹시라도 갖고 계시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일 때 보고서에서 꼭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차 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많이 발행하는 기업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죠. 돈 빼돌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는 그렇죠. 기업들.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별로 안 도는데 자금 조달을 이상하게 많이 하는 기업들. 내가 딱 보니까 연구원들 몇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자금 조달을 해요. 그런데 매출 안 나. 이런 거는 그 기업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빨리빨리 제외하는 거지. 네. 최정우 전문가님은 어떤 포인트를 받은다고 보세요? 지금 8월 말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렇죠, 예. 이 주의보 발령과 관련돼서 기업들이 좀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렇죠, 앞서서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그림 하나씩 갖고 나왔는데 네. 이 그림 보시면은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이 기준에 맞는 종목만 안 하시면 돼요. 2년 연속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이 30억 미만, 거의 뭐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기업들 할 필요가 없겠죠. 무슨 아까 말씀하신 건 기술 특례 기업들은 제외하고서 네.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기 분기 2회 연속 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그리고 자기 자본 10억 미만 이런 기업들은 안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런 기업들일수록 뭐 예를 들어 유무상 증자, BW, CB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2년 연속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 미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분기와 반기 45일 이내에 예를 들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이 돼요. 네. 자, 관리 종목이 되고 나서 다음 분기 또 제출하지 않으면은 상장 폐지가 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하지 자신 있게 않겠죠? 내놓지 예.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거나 재무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회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유상증자나 BW나 CB를 굉장히 많이 자주 하는 회사들일수록,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생산 설비에 한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에 한다, 뭐 백발백중 적자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 특히 뭐 500억, 우리가 보통 동전주라고 얘기하죠. 동전주 500억, 1000억짜리들은 미만은 조금 좀 안 하시는 전략적으로 가신 것이 네.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을 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재무구조 가 어떻게 좀 건전한지를 우리가 평가받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또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시즌에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포인트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